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매도 완료 후에 하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길어지는지 함께 나눠보겠고요. TQQ XXL 이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시작하면서 1.79%, 다우는 빠졌고요. 나스닥도 1.30%, S&P 500도 1.13%, 러셀은 1.8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버텨준 기업은 테슬라, 팔란티어, 오라클이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팔란티어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했고, 오라클은 좋은 실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거의 다 빠지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에너지주만 오르는 하루가 되었고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그리고 프리장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이더리움 2배 ETHU를 단기간으로 매수했던 거를 매도하면서 15%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 익절을 하였습니다. 그 6월 12일 전쟁이 나기 전에 하루 전이죠. TQQ, UPRO, XXL, AVGX까지 한꺼번에 다 매도하면서 전량적으로 익절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 현금화 시켜두었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핵 프로그램 말살의 목표로 이란과 이스라엘은 추가 포격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오랜 숙적인 이란에 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세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지금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시작으로 지금 유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원유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하지 못한다면 유가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같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휘발유값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현재는 예측을 하고 10년물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원은 다시 한 번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금과 지금 달러가 곽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쟁이 나면 달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달러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었죠.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하락할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쟁에 대한 핑계를 가지고 빠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의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면은 2800 정도 이 정도까지 와서 올라가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등을 할지 여기서 반등을 할지 어느 곳에서 반등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을 보시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지 보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RSI가 좀 더 낮아지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좋겠다. 스토캐스틱도 올라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 500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간 지점을 살피자면은 약 떨어지더라도 5,800 정도 이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반등할 가능성 그리고 5,700선에서 반등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뭐 폭락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오면 다시 한 번 더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존스를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이렇게 좀 빠져가고 있는데요. 좀 더 빠진다면은 41,800 정도 이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좀 더 많이 빠진다면 41,141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높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다시 올라가는 지점에 다시 분할 매수를 해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CHD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 중요한 선인 26불 88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이상은 매수하지 않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QQ를 보시겠습니다. QQQ도 좀 빠져서 지금 527불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좀 많이 빠져준다 그러면 511불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미리 예단하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쭉 빠져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점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럴 때 잡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11불, 그 다음에 496불 정도 체크하셨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는지 체크하신 후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QQ로 보시겠습니다. TQQ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어느 정도 좀 더 빠졌다. 그래서 올라가는 기미가 보일 때, 그리고 RSI가 좀 낮아졌을 때부터 분할로 차근차근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쌍봉을 그리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주말 동안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스닥도 상승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 지표인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항상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더라도 유동성의 중심은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빠진다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분할로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 전쟁 와중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국방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또 AI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신 분들은 뭐 40% 이상 50% 가까이 수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괄 수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올라가도 괜찮고요. 내려가도 약간 내려와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럴 때 담아가시고 올라온다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보유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온큐도 이렇게 빠졌다가 약간 올라오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살짝 지금 좋지 않습니다. 내부자 매도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빠질 수 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37불 정도, 그 다음에 33불 정도, 그 다음에 28불 정도 이럴 때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분할로 계속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자 섹터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인수 합병을 당하면서 또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 매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아이온큐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러분들이 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MR을 보시겠습니다. SMR도 이렇게 쭉 상승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가야지 지금 세트로 SMR도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 주식들이 약간 주춤하니까 SMR도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높다.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쭉 빠져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원전은 좋기 때문에 눌리면 그때 여러분이 담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와서 지금 약간 좀 떨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도 지금 높은 상황, 여기서 들어가서 먹을 건 없습니다.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먹을 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빠졌을 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속수도 이제 계속 제가 분할 익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힘이 없어 보여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매도를 했죠. 그래서 쭉 매도하고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익절 타이밍이 나오면 항상 익절을 해 가시면서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직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직은 흘러내리고 있다. 올라가는 뭔가 타이밍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RSI는 40 정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타이밍을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애플이 지금 중국 판매량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렇게 전쟁 중에도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로보택시 발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발표를 하면은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주행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기대감으로 22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발표 나왔는데 생각보다 기대치 못 미친다 그러면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만들어주면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웬만하면
본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엄청 많이 빠져서 이렇게 너무 빠졌다 싶을 때,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2배라든지 3배라든지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미국 주식 멤버십 가입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요. 그렇게 나오면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그 위에도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요. 메가커피는 지금 1990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종목 그리고 시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부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탑시크릿방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플러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가입하는 방법은요. 게시물을 누르시고요. 시크릿 멤버는 이 링크를 누르면 지금 카톡방하고 텔레그램 링크가 나오고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멤버십에 누르시면 5월 텔레그램 링크가 나옵니다. 거기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